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함께하자는 기빙 튜스데이를 맞아 한인단체들이 기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뉴욕시는 이번 겨울 시즌 가장 추운 날씨를 맞이했으며 650일 동안 눈이 1인치로 내리지 않는 등 최장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불법 담배와 대마초 상점이 입점된 건물 50여 개의 임대인에게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99세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77년 동안 해로한 로잘린 여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함께 하자는 기빙 튜스데이를 맞이해서 한인단체들이 기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나눔의 화요일은 매년 땡스기빙 다음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기빙 튜스데이 캠페인은 연중 최대 규모 쇼핑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틈새 속에서 자신이 아닌 이웃을 돌보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뉴욕 한인 봉사센터 등 뉴욕 일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이번 나눔의 화요일을 통해 적극적인 기부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정상담소는 후원자들의 기부로 2023년 5천여 개의 24시간 핫라인 전화 상담을 진행했고 이 중 92%는 가정폭력, 아동폭력, 성폭력 관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정신건강, 경제 자립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도 기부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뉴욕의 비영리 문화단체 맨하탄 92번가 Y가 2012년에 시작한 이 캠페인은 글로벌 캠페인으로 전 세계에서 3만여 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오늘 뉴욕시는 이번 겨울 시즌 가장 추운 날씨를 맞이한 가운데 뉴욕에는 650일 동안 눈이 1인치도 내리지 않아 눈 없는 도시 최장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북부 지역에는 겨울 폭풍으로 1피트 이상의 눈이 내린 반면 뉴욕시는 오늘 대체로 건조한 가운데 체감온도가 30도로 떨어지며 이번 겨울 중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2월 13일 도시의 마지막으로 1인치 이상의 눈이 내린 뒤로 뉴욕시에는 오늘까지 653일이라는 최장 기간 동안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 27일과 28일에 센트럴파크에 눈이 내렸지만 0.9인치에 그치며 1인치를 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눈 없는 나날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북쪽에는 당분간 1피트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 반면 뉴욕시는 내일부터 다시 온도가 올라가며 목요일에는 체감온도가 40도 초반으로 10도가량 회복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후반에 비 소식이 있어 비와 함께 주말 체감온도는 50도 초반으로 더욱 오르겠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어제 5개 자치구에 걸쳐 불법 담배와 대마초 상점이 입점된 건물 50여 개의 임대인들에게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뉴욕시 보안관 사무실 합동 규정 준수 TF가 보낸 이 서한은 해당 임대인이 대마초나 담배 제품의 무면허 판매를 계속 허용할 경우 1일 최대 $1,000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강제 퇴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우리 행정부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대마초와 담배 제품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행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 모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서한을 통해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 대마초 관리국은 어제 수백 개의 합법 대마초 상점의 개시를 막고 있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판사의 승인을 거친 뒤 해당 합의가 승인되면 400명 이상의 임시 소매 면허 소지자가 대마초 상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1년 전 소매 대마초 상점이 합법화됐으나 각종 관료적 문제와 소송으로 인해 20여 개에 불과하는 매장만이 합법으로 인정됐습니다. 대마초관리국은 대마초 시장의 활성화와 양지화를 위해 최근 대마초를 재배, 가공, 유통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일반 신청 창구를 열었으며 1,000개 이상의 새로운 라이센스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99세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77년 동안 해로한 로즐린 여사의 마지막 기일을 배웅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오늘 조지아주 플레인스 자택에서 출발해 아틀란타 글렌 메모리얼 교회로 이동, 로즐린 여사의 추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로즐린 여사는 지난 19일 자택에서 96세로 별세했습니다. 추도 예배에서는 카터 부부의 손자들이 관을 운보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로즐린 여사의 추도 예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전 현직 대통령 부부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했습니다. 올해 99세로 역대 최장수 대통령인 카터 전 대통령과 로즐린 여사는 자택에서 나란히 호스피스 돌봄을 받아왔습니다. 로즐린 여사도 지난 5월 치매 진단을 받고 이달 17일 호스피스 돌봄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틀 만인 지난 1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1927년에 태어난 로즐린 여사는 1946년 카터 전 대통령과 결혼했습니다. 고인은 1977년부터 1981년 영부인 때 공동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부산이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28일 프랑스 파리 세계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서 열린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리야드는 BIE 회원국 165개국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인 119표를 얻어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부산은 29표,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습니다. 리야드 엑스포는 2030년 10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개최됩니다. 지난 일요일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38세 남성과 33세 여성 그리고 5살 난 남자 어린이가 참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가운데 이 가정의 10대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8시경 5살 남아 케이든과 그의 엄마 33세 하노이 페랄타와 38세 남성 조나단 리베라가 칼로 여러 차례 찔린 채 아파트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이 위트니스 뉴스는 사망한 38세 남성 조나단 리베라의 10대 아들이 월요일 오전에 인근 병원에서 배인손을 치료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용의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친척을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 위트니스 뉴스는 정황상 경찰이 지목한 가까운 친척을 숨진 리베라의 10대 아들로 추정했습니다. 지난달 5살 생일을 맞은 케이든과 그의 가족이 숨진 것에 대해 유족들과 이웃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원자재의 미국 생산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필수 의약품도 미국 내에서 모두 생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에 생중계된 이 회의에서 공급망 강화 조치 30개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정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필수 의약품을 미국 내에서 미국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하도록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언급한 국방물자 생산법은 지난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 제정된 법으로 국방에 필요한 물자 생산을 위해 정부가 해당 산업을 지원하고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인력부가 필수 의약품 생산을 위해 3,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급망 부족 등이 경제안보, 국가안보, 에너지안보, 기후안보에 미칠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경보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핵심 광물과 배럴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기 경보 체제를 공동 운영하기로 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기 공약을 내세우자 민주당 측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공약이라며 표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 케어는 통제 불능이며 좋은 의료 서비스도 아니라며 자신은 심각하게 대안을 찾고 있다면서 사실상 오바마 케어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전국민 의료보험제 오바마 케어 폐기를 제1의 과제로 내세웠지만 결국 이를 폐기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공화당 역시 오바마 케어가 불법이라며 폐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민주당 측은 국민들이 오바마 케어를 지지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공약이 역풍을 불러일으켜 약세를 면치 못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역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지지가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때 오바마 케어 지지율은 42%였지만 공화당이 폐지 방침을 밝힌 2017년 4월에는 지지율이 55%로 뛰어올랐습니다. 또 대표적인 친트럼프 보수 매체인 박스뉴스의 2020년 여론조사에서도 64%가 오바마 케어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32%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자충수를 뒀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정치 자금은 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91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보유, 지난 2015년 2월 이후 정치자금 보유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16년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2천만 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며 2020년 대선 1년 전에 6,100만 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지난달 말 정치자금 보유액은 1,770만 달러로 사실상 공화당이 2배에 달하는 등 민주당이 지지율은 낮은 반면 실탄 보유에서는 공화당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 란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공화당 주요 후보 3명 모두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화당이 지지율에서는 앞서면서도 정치 자금이 저조한 것은 공화당 일부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데다 연방 하원의장 선거 때 공화당 지도부의 당파 싸움 등에 실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부모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성인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S투데이가 G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성인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37개 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5%가 이들 성인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부모들은 자녀가 24세 이상이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22세 이상 40세 이하 자녀들에게 매달 718달러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과 워싱턴주, 버지니아주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율이 높은 반면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습니다. 매달 지원 액수는 캘리포니아주가 869달러로 가장 많았고 워싱턴주가 853달러, 버지니아주가 841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뉴욕은 761달러로 4위에 오른 반면 뉴저지주는 583달러로 19위에 그쳤고 아이오와주가 349달러로 조사 대상 36개 주 중 가장 적었습니다. 연준이 내년 5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내년 연말까지 모두 4차례 약 0.75%에서 1%포인트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CME 그룹이 금리 선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투자자들은 연준이 내년 5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52%로 예측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0월 말 29%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전망한 것입니다. 또 투자자들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4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도이체뱅크는 내년에 미국이 완만한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내년 6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해 0.5%포인트 내린 뒤 연말까지 1.25%포인트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중반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모두 1%포인트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말 대선 시점에 금리가 요동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UBS는 내년 3월을 금리 인하 시기로 점쳤고 자산 운용사 뱅가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대형 운송업체인 UPS와 페덱스를 제치고 미국 내 최대 운송업체에 등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이 지난해 미국에서 52억 개 소포를 운송했고 올해는 59억 개를 운송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미 추수감사절 이전에 48억 개를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53억 개의 소포를 운송, 아마존을 아슬아슬하게 앞섰던 UPS는 올해 운송량이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스스로 전망했으며 올해 9월까지 운송량은 34억 개에 그쳤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지난 2020년 소포 운송량 33억 개를 기록 31억 개의 페덱스를 제친 뒤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 운송량은 소포뿐이며 UPS와 페덱스는 일반 우편물도 포함돼 있어 소포만 따진다면 아마존과 다른 운송업체와의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아마존은 지난 2016년만 해도 UPS와 페덱스의 최대 고객이었으나 불과 수년 만에 미 전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마련하면서 단숨에 미국 내 최대 운송업체가 된 것입니다. 내일 맨하탄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락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 행사가 열립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점등식 행사는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에 록펠러 센터 앞에서 시작되며 10시 직전 카운트다운과 함께 트리를 점등하는 것으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에미상과 그래미상을 수상한 켈리 클락슨이 사회자로 행사를 진행하고 공연도 펼칠 예정입니다. 록펠러 센터 트리 행사는 1931년 록펠러 센터 건설 당시 직원들끼리 작은 트리를 꾸미는 것이 발단이 돼 지금은 뉴욕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리는 대표적인 이벤트이자 겨울철 뉴욕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뉴욕 베스텔에서 자란 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할 예정으로 트리는 약 5마일에 달하는 5만 개 이상의 LED 전구가 달린 와이어로 장식되며 트리 제일 꼭대기에는 약 300만 개의 크리스탈로 장식된 9피트, 무게 900파운드에 달하는 스와롭스키 별 모양 장식이 달릴 예정입니다. 또 록펠러 센터 인근의 맨해튼 오에비뉴에서는 앞선 20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아름다운 조명쇼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삭스가 매해 주최하는 이 조명쇼는 매해 다른 컨셉으로 꾸며지는 아름다운 창문 디자인과 숨막히는 조명쇼로 구성되며 올해는 디올과 파트너십을 맺어 한층 더 특별해진 쇼를 자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자체 발사한 군사 위성을 통해 백악관과 펜타곤, 버지니아, 노폭 해군 기지 등을 성공적으로 촬영, 김정은에게 보고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어제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으나 북한 측은 지구 주변에 인공위성이 5,000개나 되는데 왜 북한만 문제 삼느냐며 거세게 항의, 아무런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났습니다. 미국인 51%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38%는 의료비가 없어 정기적 검사나 치료, 처방약 구입 등을 연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법원이 돈 세탁 유죄 혐의를 시인한 자오창펑 바이낸스 창업자의 해외 출국 요청에 대해 이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며 당분간 출국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인 지난 25일 오후 버몬트주 벌링턴의 버몬트대 앞에서 팔레스타인 출신 대학생 3명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힌 48세 백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코메리카, 자이언스, 퍼스트 호라이즌 등 중소규모 지역 은행 3개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형 은행에 인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으며 지난 3월처럼 또다시 금융권 전반에 뱅크런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니클로로 불리는 패션 기업 쉬인이 지난해 중국 난징에서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긴 데 이어서 미국 증시에 비공개로 상장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MO 캐피탈 마켓, 도이체뱅크는 내년에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지난해 초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8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9분입니다. 참사랑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3일 신용환 담임목사 취임 및 김기철 장로 은퇴 찬하 예식을 갖습니다. 한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최성기 감독님이 담임목사 취임과 장로 은퇴 찬하 예식을 직접 집례할 예정입니다. 예식은 12월 3일 오후 5시 참사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킴스보석과 하이트론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 12월 14일부터 16일 단 3일간 뉴저지 하이트론 내 특별 매장에서 실시됩니다. 명품 디자이너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친환경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댄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골드바도 할인 판매됩니다. 연말맞이 쇼핑, 킴스보석과 함께하세요. 뉴욕 아미지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쥐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K가디언스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31일까지 K가디언스의 대표 화장품 2세트 구매 시 1세트가 무료, 코리아빌리지 1층, 뉴저지 주부나라, 뉴저지 웰약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화장품들을 스페셜한 가격에 감사의 계절 K가디언스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세요. 이상으로 11월 2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